안녕하세요, 저가어때입니다. 가끔씩 해외 직구로만 구매가 가능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성능도 만족스럽지만 국내 정식 발매가 안 된 제품이라 해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그 때문에 AS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해외 직구로만 구입 가능했던 가성비 태블릿 하나가 국내 정발을 하여 리뷰해보려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디클탭 액티브입니다. 디클이란 회사는 디클은 곧 예쁜 가성비란 모토로 주기적인 신제품 출시와 드라마 협찬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데요. 태블릿의 경우 디클탭 시리즈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의 보급형 기기를 판매하고 있어 가성비 태블릿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게 되는 회사입니다. 물론 자체적인 기술이나 디자인을 접목하여 출시하진 않고 중국에서 판매 중인 태블릿을 디클사의 상표로 재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디클탭 액티브 역시 앞서 말한 대로 해외 직구만 가능했던 올도큐브사의 아이플레이 20를 한국에 들여온 제품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테클라스트에서 출시한 P10 HD 플러스도 아이플레이 20를 명칭만 받고 들여온 제품으로 아이플레이 20와 디클탭 액티브, 테클라스트 P10 HD 프로 모두 같은 태블릿입니다. 성능이나 디자인 모두 동일하지만 디클탭 액티브를 리뷰하는 이유는 같은 정발 제품인 P10 HD 프로는 와이파이 버전으로 출시된 반면 디클탭 액티브는 LTE 모델로 출시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화나 문자는 지원하지 않지만 국내 3사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만큼 와이파이에 구애받지 않고 제약 없이 이동 중에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16만 9천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와 10만원대 태블릿 중에선 유일하게 LTE 지원 태블릿이라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디클탭 액티브의 스펙입니다. 10인치 태블릿인 디클탭 액티브는 FHD IPS 패널과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1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급형 태블릿에서는 드물게 4GB 램과 64GB 저장장치로 되어 있고 패널에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한 점이 눈에 띕니다. CPU는 옥타코어로 SC9863A를 사용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가형 제품에서 옥타코어라는 건 허울뿐인 명칭으로 칩셋 자체가 저사양이다 보니 엄청난 성능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굳이 성능을 비교하자면 2017년에 발매된 블랙베리 키1이나 삼성 갤럭시 A5와 엇비슷한 정도인데요. 캐주얼 게임이나 기타 게임에 있어 중업 정도로 게임을 즐기는 것은 가능하고 4GB 램의 열릴 덕인지 의외로 무난한 조작 환경을 제공하지만 역시 고사양 게임은 한계가 분명하고 그래픽이나 게임 조작감 역시 만족스럽게 즐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 성능입니다. 언박싱입니다. 상자를 열면 보호 비닐에 감싸진 본체가 나옵니다. 뭔가 비슷한 때의 가격 제품들에 비해 보호 비닐의 감싸짐이 투박해 보이지만 박스 뚜껑의 파손 방지를 위한 얇은 스펀지의 센스가 아쉬움을 상쇄해줍니다. 구성품은 여느 저가 제품과 다름없이 간단한데요. 고속 충전은 안되지만 C타입 단자에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제품 설명서와 LTE 모델답게 유심핀이 들어있습니다. 저가형 제품임에도 C타입 충전 단자인 건 반갑지만 아쉽게도 충전 어댑터는 없는데요. 그래도 고속 충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 굳이 5,000원 주고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 게 다소 아쉽긴 합니다. 혹시 디클도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디클탭 액티브 본체입니다. 개인적으로 디클탭 시리즈 중 가장 깔끔한 외관이었지만 미관상 신경 쓰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 홀입니다. 디클탭 플러스에서도 전면에 파손된 듯 뚫려있는 마이크 구멍 때문에 문의가 많았었는데 이번 액티브도 존재합니다. 그나마 플러스보다는 티가 나진 않지만 민감한 분들에겐 다소 신경 쓰일 부분입니다. 색상은 전후면 블랙 단색으로 되어 있고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보호 필름이 붙어있는 건 좋은데 참 못 붙이기도 했고 퀄리티도 낮은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따로 필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베젤은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로 모드 기준 상하 베젤 두께가 12mm로 두꺼운 편이지만 좌우 베젤이 5mm로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디클탭 플러스 리뷰 때처럼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와 실제 기기의 베젤 차이가 심한 일명 구라 베젤이 아닌 점이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무게는 10인치 태블릿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450g으로 한 손으로 들거나 침대에 누워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는 무게입니다. 특히나 디클탭 시리즈 중 10인치 모델이 전부 500g이 넘는 걸 생각해보면 대단한 발전입니다. 측면 두께도 7.9mm로 8mm가 넘는 대다수의 태블릿들에 비해 슬림한 외형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전면 200만, 후면 500만 화소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후면 카메라의 경우 살짝 카투티가 있지만 바닥에 놓았을 때 흔들림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화질은 다른 의미로 참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태블릿 카메라가 그렇지만 누군가를 찍어주면 욕을 먹을 만한 화질이기 때문에 QR코드나 간단한 영상통화 용도 외에 그 이상을 바라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스피커의 위치는 다소 아쉽습니다. 보통 영상 시청 시 가로 모드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그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가로 모드 기준 스피커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 듀얼 스피커임에도 온전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음질은 생각보다 준수한 편이었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처럼 먹먹하거나 붕 뜨는 저렴한 사운드는 아니었지만 역시 스피커 위치 때문에 소리가 한쪽으로 몰릴 뿐 아니라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지 않다 보니 소리의 풍성함도 덜한 편이었습니다. 첫 화면입니다. 가격에서 예상되듯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비롯해 노크온 기능은 없고요. 기본적인 잠금 기능만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저가형 태블릿들에서 볼 수 있는 보호 유리보다 디스플레이가 푹 꺼진 모습이 없어 좋았고요. 최적화가 가능한 색온도 조절이나 예약이 가능한 시력 보호 모드, 어두운 테마 기능 등 시각적인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패널에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한다는 점도 이채로운데요. 물론 몇 세대 전 모델인 4세대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보통 저가형 제품들은 값싼 유리 액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스크래치에 강한 강화 유리로 패널을 구성한 건 특기할 만합니다. 잠깐 딴소리지만 이런 걸 보면 갤럭시 S20 FE에 고릴라 글라스 3세대를 쓴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화 유리의 사용과는 별개로 밝기는 많이 아쉽습니다. 시야각에 따른 밝기의 균일도는 무난했지만 전반적인 밝기가 어둡습니다. 특히 중간 수치를 포함해 80%까지도 화면이 어둡다가 90%가 돼서야 그나마 일반적인 밝기 수준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90%에서도 97%는 돼야 밝기가 강하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중간 밝기는커녕 90% 이상으로 해야만 볼만한 화면 밝기가 된다는 점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밝기 외에도 시스템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보였습니다. 자동 화면 회전 시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할 때 아래쪽 고정 아이콘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내비게이션 바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다 보니 크게 불편함은 없었지만 뭔가 회전이 되담한 듯 이질적인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또한 통화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데 소리 설정의 통화 볼륨이나 벨소리 볼륨, 전화 수신 시 진동, 벨소리 등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도 차라리 이런 걸 빼고 다른 기능을 좀 넣어주지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1시간 정도 느리게 되어 있어 설정에 들어가니 시간대가 중국 표준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정발된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한국 시간으로 맞춰져 있지 않은 건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속도는 스마트폰에 비하면 빠르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정도로 느리거나 버벅임이 있지는 않았고요. 터치감 역시 고스트 터치나 터치 목통 없이 무난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센서는 역시나 전멸입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자이로 센서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자이로 센서도 없고요. 이 때문에 역시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온전하게 가능한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자동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조명 센서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디클탭 액티브가 영상 시청이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 OTT 서비스를 통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입니다. 영상을 보는데 필수적인 OTT인 만큼 화질이 잘 나올지 궁금했는데요. 정상적으로 1080p와 1080 60p 설정이 가능합니다. 디클탭 플러스가 FHD 지원 모델임에도 720p까지 밖에 화질 설정이 안 됐던 걸 생각하면 다행인 부분이고요. 화질은 미세하게 흐릿한 감이 없지 않지만 영상이 끊기거나 화소가 깨지는 것 없이 전반적으로 무난한 FHD 화질을 보여줍니다. 웨이브의 경우 디클탭 액티브의 디스플레이 채도가 낮은 건지 색감이 다소 붉은 느낌이 있었지만 모날 데 없는 FHD의 또렷한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갤럭시 탭 A7과 같은 신형 태블릿이 웨이브에서 영화를 볼 때 끊기는 상황이 있었는데 디클탭 액티브는 영화나 예능 모두 끊김없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다만 예능이 화소가 흩어지는 감이 있는데 디클탭 액티브 문제라기보단 최근 웨이브에서의 예능 화질이 웨이브 특유의 낮은 비트레이트를 여실히 느끼게끔 구현되는 탓이 큰 것 같습니다. 티빙 역시 무난한 FHD 화질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색감 구현이나 디테일 면에서 영상 시청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드라마는 깔끔한 화질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예능의 경우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화면이 약간 흐린 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보는데 하등 문제가 없는 화질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쉽사리 HD를 안 주는 OTT답게 디클탭 액티브 역시 SD급 화질을 지원합니다. 10만원대 태블릿 중 넷플릭스에서 FHD 화질을 지원하는 건 화웨이 미디어 패드 T5가 유일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워낙 SD급 화질로 지원하는 기기가 많다 보니 넷플릭스의 SD는 여타 OTT 서비스들에 비해 꽤나 괜찮은 화질을 보이지만 역시 FHD에 비할 바는 못 되는지라 넷플릭스를 즐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왓챠입니다. 특별히 영상 콘텐츠 썸네일에 블랙이 낀다든지 하는 건 없었지만 역시 저가형 제품 대다수가 그렇듯 플래시 구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왓챠와 기기 간의 최적화를 볼 수 있는 척도로 재생될 화질이 가늠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FHD 화질은 절대 아니고 잘해야 HD급 정도의 화질이 구현됩니다. 지금까지 디클탭 액티브를 살펴봤는데요. 저가 제품치고 높은 수치의 램과 저장 공간, 그리고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한 패널과 LTE 지원까지 여러모로 10만원대 제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일한 요소가 많이 있는 태블릿입니다. 물론 그에 비해 오히려 뒤떨어지거나 기대보다 아쉬운 퍼포먼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가형 제품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지는 못한 모양새인데요.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에 비해 준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와이파이 유무에 상관없이 LTE를 통한 제약 없는 활동성이 보장되는 만큼 나름의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의 제품을 찾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거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